그냥 본능적으로 관계 발전을 그냥 거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세 가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제가 편견을 가진다라는 뜻에 드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랑은 그냥 본능적으로 관계 발전을 그냥 거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난주에 시청자분이 어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유신님, 남자들은 보통 어떤 여자를 싫어하나요? 어떤 여자를 보면 좀 정 떨어지나요? 뭐 이런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를 봤을 때 진짜 정 떨어지는 남자, 뭔가 예의 없는 사람, 아니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 거짓말을 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호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20년, 30년을 다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맞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은 그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젓가락도 짝이라는 게 맞아야 맞추고 말고를 하는 거지, 포크랑 젓가락이랑 그게 한 짝이 맞아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적어도 상대방이 나와 짝을 맞춰봤을 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맞출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갈 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맞춰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젓가락도 제가 짝이 있어야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팩트는 마음만 먹는다고 우리가 뭐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과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 그거 정말 높이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들어주려고 하고, 본인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식을 하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 사람 어때요? 당연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알고 만난다 그러면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알기가 어려우니까 만나봐야 아는 건데, 만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띄어쓰기,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 문장 전달력.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와 소통이 되는 사람인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이걸 머릿속으로 대충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말로써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잠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이란 걸 생각을 해볼게요.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의 전제는 모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전제가 되려면 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세 가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띄어쓰기, 기본적인 맞춤법, 이런 건 여러분들도 다 알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정말 중요하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장 전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 전달력은 남 생각을 못할수록,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거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바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나 어제 친구 만나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원래 친구들이랑 1인분만 먹으려고 하다가 2인분을 시켜 먹었다가, 근데 갑자기 친구가 나한테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막 진짜 남자친구 막 좋다고 말을 하면서 되게 설레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러다가 떡볶이도 다 못 먹고 그냥 나왔었어. 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나 어제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떡볶이 먹거든? 근데 너무 맛있어서 2인분이나 먹었어. 근데 뭐 좀 다 못 먹긴 했지만, 근데 걔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더라. 되게 설레서 뭐 자랑하는데 내가 다 설레더라. 이게 바로 문장 전달력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문장 전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나뉘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안에 마침표나 쉼표가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캐치한다 캐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뭔 말인지 알지. 항상 말끝마다 상대방에게 근데 뭔 말인지
말인지 알지? 이런 말을 그냥 수식어가 거의 매크로처럼 붙어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띄어쓰기 기본적인 맞춤법 안 지키는 사람들 진짜 혐오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진짜 이런 문장 전달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그냥 만나잖아요. 그냥 어떤 연애가 펼쳐지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화가 안 통한다. 그건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속상한 걸 난 최대한 이제 내 감정 같은 거는 배제를 시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화의 핀트를 못 잡아요. 내가 속상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걸 네가 그냥 삐딱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었는데? 대화의 핀트 자체를 아예 못 잡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서로의 입장이 아니라 오해가 생긴 부분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아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중요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말한 건 이거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고자 했던 건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 자기의 입장만을 그냥 말하기가 너무 바빠요. 이게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장 전달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를 보듯 그렇게 열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들을 토대로 정말 이 사람이 문장 전달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봤을 때 진짜 문장 전달력이 없어. 그러면은 애초에 만남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왜 제가 이걸 여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소통하는 걸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반대로 내가 만나지 않을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여동생이 된 입장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해지는 남자라는 키워드로 또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딱 이런 남자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을 굽힐 줄 모르는 남자, 자존심이 센 남자가 아니라 자존심을 굽힐 줄 모르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 본인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와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될 때 그런 낄끼빠빠나 눈치가 없는 사람이랑 그냥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피라미드처럼 레벨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의 그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자를 봤을 때 자존심이 없는 남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무방해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남자는 그래도 그냥 자존심이 세지 않은 남자예요. 근데 이런 남자가 좀 더 남자의 지성이 높아지거나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2단계에서는 여자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요. 근데 3단계로 좀 더 지성이 올라가고 성숙해지면은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남자가 돼요. 이거는 내가 자존심을 굽혀야 될 상황과 굽히지 않아야 될 상황을 엄연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 따지면은 2단계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가 나를 그만큼 좋아해 주니까 자존심을 날 위해 내려놓아 주는 거 얼마나 뭔가 로맨틱해. 되게 백마탄 왕자님 같고. 근데 현실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지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좋아하니까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좀 사라지거나 권태기가 오거나 마음이 좀 멀어졌어. 그럼 그 남자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이것도 생각을 조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빨리 보신 만큼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는 자존심이 세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남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잘난 남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될 사람, 잘 될 사람의 특징 중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뤄내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을 이제 굽힐 수 있느냐 굽히지 못하냐, 아니면 그걸 더 넘어서 자존심을 굽힐 수 있는 상황을 엄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그 능력이 있을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